말하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단일 배부하면서 직접 단계 상호 얘네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. 자, 그럼 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요.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이게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. 그냥 단순히 적기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일부러 이거 정리 먼저 하시라고 시간을 드린 거거든요, 지금. 근데 이걸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. 왜 이게 더 복잡하지?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. 얘는 절단이고 조립이잖아요. 얘는 식당이거든요.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돈을 많이 쓰겠어요? 현대자동차에서. 게임도 안 되는 거지.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. 돈을 많이 써도 이게 훨씬 많이 쓰는 거예요.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? 그죠? 근데 얘는 별게 아니야. 근데 얘는 또 겁나 복잡해. 이상하다. 이게 별거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더 복잡하지?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면서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.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? 그죠? 그럼 저희 먼저 왜 복잡할까? 그 얘기부터 합시다. 자, 이게 왜 복잡할 수밖에 없냐면요. 공장을 다시 한번 가봤더니 방이 하나 더 있어요. 얘는 뭐 하는 방인가 봤더니 여기 딱 들어갔더니 뭔가 향긋한 커피 향이 납니다. 휴게실이었던 거야. 현대자동차 공장에 있는 휴게실이었어요. 커피를 막 만들어서. 그러면 여기는 제조 부문이겠어요? 아니면 보조 부문이겠어요? 당연히 보조 부문이겠지. 자, 저희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. 보조 부문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이 있어서. 그래서 복잡해요. 자, 그럼 어차피 둘 다 얘도 2개이고 얘도 2개 있는데 왜 얘가 훨씬 더 복잡하냐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. 자, 식당이 있고요. 휴게실이 있습니다. 그죠? 그럼 얘네들을 제품 A와 제품 B, 그랜저 소나타한테 그냥 뿌릴 수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누구한테 뿌릴 거냐면 절삭. 그 다음으로 오는 조립. 얘들한테 이렇게 뿌리자는 거예요.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? 그죠? 그럼 얘네들에서 쓴 원가가 그랜저 소나타랑은 도저히 인과관계를 찾을 수가 없는데 얘네들하고는 인과관계가 있어요. 어떻게 하면 인과관계가 있을 거냐? 식당에서 만든 밥이 있어요. 그 중에 얘가 몇 그릇이나 먹었는지, 그 중에 얘가 몇 그릇이나 먹었는지 그런 그릇 수 가지고 뿌리면 될 거 아니야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전체 발생시킨 밥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시킨 원가를 전체 100%다라고 한다면 그 100% 중에서 얘가 몇 %인지 얘가 몇 %인지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발라내 볼게요. 그럼 그 비율대로 뿌리면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자,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. 계산을 해본 결과 이게 이제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얘가 가져간 것이 한 30% 돼요. 이렇게. 근데 얘가 가져간 것이, 얘가 밥 먹은 것이 전체의 몇 %냐면 이게 한 50% 되더라는 거야. 이렇게.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. 둘이 합쳐봤자 몇 %밖에 안 돼요. 80이네? 그럼 나머지 20 어디 갔지? 20을 찾아봤더니만 휴게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.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? 그죠? 요게 20%가 또 있네. 이렇게. 따라오셨죠? 그죠? 자, 마찬가지 휴게실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. 휴게실에서 열심히 커피를 만들었어요. 그럼 커피 만든 거를 누가 몇 잔씩이나 먹었는가 그걸 비율 따져가지고 그 비율대로 뿌리면 그만이거든요. 그래서 너네들이 먹은 건 몇 잔이냐? 너네들이 먹은 건 몇 잔이냐? 이걸 가지고 비율을 따져봤어. 내가 전체 만든 커피를 가지고 비율을 한번 따져봤더니만 이번에는 얘가 40%쯤 되고요. 얘는 한 30%쯤 되는 거야, 이렇게. 그럼 둘이 합쳐봤자 70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럼 나머지 30 어디 갔는가 봤더니 식당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커피를 드신대. 그래서 요게 30%였다는 거예요, 이렇게. 뭔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? 자, 보조 부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. 제조 부문은요, 지들끼리 서로 뭔가 연관성은 없어요. 그냥 지 할 일 열심히 하면 돼. 근데 보조 부문은요, 이게 존재합니다. 왔다 갔다. 즉, 지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뭔가 용역을 제공해 주는 게 있더라는 거죠. 이걸 좀 세련되게 상호 용역 수수관계다. 보통 이렇게 불러요. 서로 간에 어떤 용역을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한다. 수수관계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. 상호 용역 수수관계 때문에 보조 부문 이야기가 어려워집니다. 그럼 왜 얘가 어려운지를 지금부터 숫자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. 자, 식당에서 밥 만드느라고 100원을 썼어요. 휴게실에서도 커피 만드느라고 똑같이 100원 썼다고 합시다. 이렇게 숫자 복잡하면 괜히 어렵기만 하니까. 자, 지금부터 배부해 볼 테니까 잘 보세요.
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원가를 얘네들한테 다 엎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. 우리의 목표는 얘네 둘의 원가를 얼마로?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게 목표예요. 그렇죠? 둘 다 제로가 되는 순간 배분은 끝납니다. 따라오셨죠? 그렇죠? 자, 그럼 배분해 볼 테니까 잘 보세요. 식당 먼저 해볼게요. 100원 중에 30% 얘 줍시다. 30원. 50%. 50원은 얘 주죠 뭐. 20%. 20원은 뭐 얘 줘야 되겠네. 그렇죠? 100원 있던 거 다 비웠다. 그렇죠? 빵원 냈네. 배분 끝. 자, 이제 휴게실 할 차례인데 휴게실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지금? 얘 얼마 있어요 이제? 원래 100원인 줄 알았는데 주머니에 보니까 120원 돼 있는 거야. 이거 뭐야? 어쨌든 120원 가지고 뿌려줍시다. 120원 중에요. 40% 얘 주세요. 30%는 얘 줍시다. 나머지 30% 누구 줄까요? 얘를 주고 배분 끝하는 거야. 누가 깜짝 놀라겠어요? 얘 깜짝 놀라는 거야. 오이씨 뭐야? 끝난 줄 알았는데 얘가 갑자기 돈을 또 줬잖아요. 어쨌든 돈이 생겼으니까 다시 줘요. 또 주시고요. 또 주세요. 오이씨 깜짝 놀라겠지 얘가. 또 주고 줘요. 또 주고 줘요. 또 주고 줘요. 이 짓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. 배부 끝나겠어요? 안 끝나겠어요? 배부가 절대 안 끝나요. 뭔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? 그죠? 즉 상호 용역 수수 관계가 있다 보면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한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비율 삼아서 주고받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안 끝나요. 뭔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? 그죠? 그래서 이러한 상호 용역 수수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끊어줄 거냐에 따라서 직접 배부, 단계 배부, 상호 배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.